네,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직 인사 담당자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외국계 기업 도시바 코리아 인사팀의 김정한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봄바람 같은 취업 정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긍정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분이죠. 성공미학연구소 이지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꽃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꽃이요? 네, 가장 많이 핀다? 벚꽃? 봄? 봄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봄에 왜 이렇게 꽃이 많나 했더니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거의 다 꽃이더라고요. 예. 봄꽃이 가장 예쁘고 그 종류의 수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번 취업 시즌, 봄 시즌에도 합격의 꽃이 만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잡매거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진 멘트로 이렇게. 또 우리 잡매거진 화요일 팀의 꽃이시잖아요. 호박꽃도 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멋진 말씀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요즘 정말 베스트셀러 저자이십니다. 쌍용 SIST CEO 노경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MCK 서두에 사기 당하는 취업도 많다고 했는데 네. 제가 좋은 격언이 생각나가지고 이 격언을 기억하면 아마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분명히 사기 당하면 이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상하면 이상하다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세 분 환영하고요. 세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해외 영업 직무 면접 대비 전략입니다. 해외 영업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면접 단골 문제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영업 여러 직무로 세분화되죠? 네네. 네. 얼마 전 큰 인기를 끈 이 드라마 미생이라고 다들 미생. 알고 예. 계시죠?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해외 영업직이 참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회사 규모나 업종 그리고 그 직무 구분도 사실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세 가지 제가 좀 대표적인 그 세부 직무를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수출 기획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해외 영업 안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해외 영업 전략 및 중장기 사업 목표를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상품과 판매 활성화 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과자를 수출하겠다. 그러면 이 과자가 해외에 수출했을 때 어느 지역이 잘 팔리겠는가? 만약 그 중동 지역이라고 하면 중동 지역의 타사 제품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고 우리 회사 제품이 진출했을 때는 어떠한 실적이 예측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수출 기획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수출 지원입니다. 네. 수출 지원은 제품 출하와 배송에 관한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또 신속한 판매 대금 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과자 수출한다는 예를 드렸는데요. 그 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이달 말까지 그 과자를 좀 배송받았으면 한다. 하는데 다음 달에 서야 도착이 됩니다 하면 상당히 그건 고객 만족에 그 뒤처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적기에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물건을 팔았으면은 대금 회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회수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 판매 업무를 들 수 있는데요. 해외 매출 향상과 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해외 현지 법인 대리점 그리고 딜러들을 지원하고 또 평가하고 육성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흔히들 해외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간다고 하면 부럽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사실 해외 판매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재원을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영업도 그러합니다만 직접 어떤 과자를 판다고 했을 때 여기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현지에 가서 직접 본인이 소비자를 대상하는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거기에 따른 제반 업무들을 이 해외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외 영업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해외 영업직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금 김정한 상무께서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외 영업도 또 일반 영업, 국내 영업하고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영업직이 갖춰야 될 역량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해외 영업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일단 국제적인 감각을 갖춰야 됩니다. 어학 실력도 중요하지 어학 실력뿐만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국제적인 그 지역의 에티켓
그리고 법률과 규제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 상무께서 얘기했던 수출 업무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무역 및 물류 수출입 통관 업무에 대해서도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국내하고는 다르게 해외 고객들은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려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과 스펙 그리고 기술적인 이해 등을 갖춰야만이 어떤 충분히 해외 영업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영업직에 관련한 면접 기출 문제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따른 대비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단골 문제를 추려봤고요.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해외 영업직 면접 기출 문제 첫 번째 질문은요. 해외 영업을 지원한 동기를 말해보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지원 동기 말하기가 제일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우리 김태진 MC 말씀대로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오리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네. 막상 어떻게 준비하고 답해야 되는지 참 어려워하는 맞아요.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이 질문은 저는 3단계로 나누어서 답하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 영업을 경험한 사례 또는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본인의 이야기겠죠. 네. 두 번째로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지원을 결심한 그 이유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그리고 회사가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막상 깨닫고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과 일치하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시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의 포부를 밝히는 겁니다. 이 입사 후의 포부는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중장기 목표나 전략들을 잘 분석하신 뒤에 본인이 생각하는 플랜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주의할 점 하나 또 팁을 드리면요. 이 회사를 지원한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됩니다라든가 저는 처음 이 회사의 로고를 보는 순간 인연을 느꼈습니다. 이런 이제 아주 막연하거나 또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는 예. 이야기들을 하면은 면접관들로부터 아주 좋은 인상을 얻기 힘드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너무 뻔한 대답을 피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입사 후 전혀 해본 적 없는 일을 맡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방금 사모님께서 좋은 예를 주시는데요. 제가 맡겨봐 주신다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죠라고 하는 식은 너무 주묵거식으로 보이기 쉽지 않습니까? 네. 사실 논리 정연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부서에 만약에 발령을 받게 된다면 제가 희망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회사의 인력 운용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아마도 입사 이후에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방침대로 제가 따르겠다 하면 내가 이제 입사 이후에는 이런 효과까지 기대한다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면접관이 이 사람이 무조건 입사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이제 상쇄되고 좀 적극적인 마인드 그런 것들이 돋보이기에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 방침에도 잘 따를 것 같고. 예. 거기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 앞서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답변하기 전에 내가 해외 영업직에 대한 역량을 갖춰 있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한 다음에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걸 답변하면은 훨씬 자기도 어떤 PR을 하게 되고 그 업무도 도전적으로 하는 어떤 기회도 된다는 네네. 아주 그걸 좋은 먼저 말씀으로. 얘기하시면 더 네네,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동기에서 이미 그 멘트가 나왔는데 또 다른 질문에서 또 그 멘트를 계속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좀 너무 또 장황될 수 있으니까 아마 임팩트 있는 질문에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서 확실한 핵심 키워드만 전달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는 지금 해외 영업직이라고 말하지만 영업직에서는 약간의 무대뽀와 들이대 정신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한 이제 멘트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동기 이런 걸 나열하기보다는. 네. 그렇지만 맡겨만 주십시오라는 식의 답변은 피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면접 단골 기출 문제입니다. 제2외국어는 얼마나 공부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해외 영업 면접이기 때문에 좀 필수적으로 물어볼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통상 이런 질문은 영어권이 아닌 어떤 해외 비즈니스 분야에 사람을 채용할 때 거기에 어떤 어학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해외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영어처럼 유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외국어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여행이라든가 문화탐방을 통해서 내가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지역적 특성도 이해하고 있고
간단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 베트남 지역에 해외 직무, 해외 영업을 뽑는다면은 서류 전형 합격되는 순간에 베트남 학원에 등록하셔가지고 면접할 때 제가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있고 지금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포인트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우리 회사 제품에 호의적이지 않은 고객에게 제품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좀 멋지게 말해서 인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우선이겠지만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니 때부터 S기업 전자제품이 아니면 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예전에 광고 문구가 저희가 만든 건 달라요 이러면서 1등주의를 내세웠거든요. 그게 이제 386세대 이후에 어머니들 머릿속에는 S기업 그 전자제품은 모두 다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 있고 저 역시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저희 집의 가전제품은 결혼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 회사 제품만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다른 기업의 그 영업직 사원을 제가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연히 이제 그분이 혹시 고객님 댁에는 어떤 회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이제 사실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참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답변 드리기 애매해서 저기 어머니 흉내 내자니 좀 창피하기도 해서 AS가 정말로 좋습니다. 센터가 억수로 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옛날에 AS 센터를 지금도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기업은 AS를 직접 센터에 고객님이 가져가시지 않고 전화 한 통이면 방문해서 직접 출장비를 이제 받으면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청소기가 고장했는데 너무 작은 것은 제가 직접 가져가야 되죠 했더니 아닙니다. 청소기부터 어느 제품을 막론하고 자기 회사 제품은 AS 직원이 직접 내방을 해서 다 고쳐주기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야, 이 AS도 이렇게 진화를 했구나. 너무 놀랐죠. 그 정보를 받은 즉시 제가 지금 전체 한 70%가 TV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업직 사원이 제게 한 바로 그 방법인데요. 먼저 상품을 자꾸 팔려고 하기보다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저에게. 고객에게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고객님 그 제품이 어떻습니까? 라고 사용 후기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본인도 이제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고객들의 후기로 해서 또 제품을 새롭게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좋은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되면서 고객에게 그 영업직 사원의 인품까지도 이렇게 벌써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공유를 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그 회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영업직 사원으로 취업을 한다면 이 직원이 했던 것처럼 상품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제공한 다음에 이제 그 고객과의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국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아마 면접관이 듣기 아주 좋은 그 점수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질문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질문 넘어가 보죠. 영업을 하기 위해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아까 이지수 대표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일단 영업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신뢰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고객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영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어떤 모든 제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굳이 단점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경찰을 영업하면서 장점이 많은데 비 오는 날 고속도로로 어떤 주행을 하면서 코너링을 좀 심하게 하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고속 주행은 좀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면은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 사게 되는 거죠. 일단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진출 전략에 대해 말해보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상무님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네,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데요. 새로운 해외 시장을 흔히들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보면은 뭐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동유럽,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등의 지역들이 이 신흥시장에 해당하는 거죠. 왜 면접관이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지원 회사와 해외 영업 직무에 대해서 지원자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획력과 분석력이 있는지, 또 도전 정신이 있는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의 팁을 3가지 드리면요. 첫째는 답변하실 때 추상적이고 막연한 답변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자기 생각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좀 논리적으로 대표적으로 수학 분석 여러분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수학 분석 등을 통해서 피력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숫자를 통해서 응급하고 답변하시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3가지로 나뉘어서 답변 방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외 출장이 길어져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출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저도 동감합니다. 혹시 촬영을 예. 해외에서 한번 정말 이제 소원입니다. 특집으로 예. 지금 계속 이게 제작진께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예전에 뭐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는데 저는 요즘 방송국이 좀 멀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너무 가까우네요. 남편이 끝나고는 문자가 바로 옵니다. 어디 갔냐고. 참 미생 드라마 너무 즐겁게 예. 잘 봤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뭐 남성 그 지원자나 여성 지원자 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남성 지원자는 무조건 뭐 저돌적일수록 내가 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시 되겠죠. 근데 여성 지원자들은 사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그런 당혹스러움의 어떤 곤란한 질문 속에 숨어 있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의 그 답변보다는 무조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하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좀 이렇게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모든 준비가 이미 완료됐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이는 게 우선인데 사실 뭐 여성 지원자들이 이런 그 질문을 받다 보면 혀를 이렇게 뭐 낸다든지 또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거나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이렇게 우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고서 면접관이 돌발 지문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대체하는 자세를 보고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당황하는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세에 대해서 먼저 점수를 매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옆 지원자가 답변을 못했는데 그 지원자보다 더 좋지 못한 점수를 받기도 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순발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답변하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이런 회사와 관련된 의지와 자세를 요구하는 질문에서는 내가 정말 준비 다 돼 있다. 나를 꼭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좀 만들어 달라는 적극적인 자세, 마인드 네. 그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해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조금은 좀 광범위한 그런 질문인데 영업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이런 것도 예상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이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국내 영업뿐만 아니고 해외 영업을 위해서도 어떤 성공 요소는 유사할 텐데 제일 먼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 신뢰가 무너지면은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영업에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영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 맞는 제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입니다. 한번 어떤 확보된 고객을 계속적으로 어떤 재구매가 일어나고 고객에게 본인이 이제 구매되지 않더라도 추천, 다른 구매를 추천을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본 제품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새로운 기술 정보라든가 제품의 정보도 제공해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또 계속적인 영원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는 네. 이런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역할을 맡게 되고 영업에 대한 성공을 이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습니다. 네. 제가 그 네. 영업의 성공 원칙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영업직 강의가 상당히 좀 현장직 강의가 많습니다. 네. 그때 제가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없을까 고민한 끝에 제가 숫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100 플러스 1은? 100 더하기 1은 뭡니까? 숫자로 얘기했을 때는? 100일. 100일이죠, 그죠? 근데 영업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그 답을 100 더하기 1은 200도 될 수 있고 300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업은 그만큼 많은 것을 내가 제공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회사에 엄청난 시너지를 줄 수도 있는 그 업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꿈을 펼칠 때도 영업은 남 앞에 가서 내가 뭔가를 판다라는 어려움을 갖지 말고 영업의 성공은 내가 이미
100닭 1은 200도 됐고 300이 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두고 이 직무에 이제 그 어떤 면접을 준비하는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입에 와이파이 좀 다셨는데요. 술술술술술. 제가 오늘 충분히 밥을 먹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9번째 질문도 이지수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을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 의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뭐 다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나요? 아, 그렇죠. 다 예. 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인격적인 부분을 좀 알고 싶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는 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무한대의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은 정말 좋지 않은 의미의 또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영업에 성공하겠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내가 인격적인 부분은 내가 도덕적인 어떤 회의감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경험적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사례자의 경우인데요.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에 그 선배들과 함께 선배가 이미 영업직 사원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 뭔지를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방학에는 아예 인턴 사원으로 3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영업은 흔히 몸으로 일단 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공적인 영업은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영업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만약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자세로 인하여 우리 선배들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기출 문제입니다. 중국과 한국 산업의 미래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답변 준비하시면서 공부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은 되게 복잡할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이런 질문은 내가 지원 회사가 정해져 있고 어떤 사업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쇼핑몰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만약 쇼핑몰 사업 분야라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예를 알려드리면은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7%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산업과 화장품, 의류 등 어떤 소비 산업 그리고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 역주권 하이타이족이 한 10억 명으로 현재 20조에서 2018년 한 3년 뒤는 180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은 전자상거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어떤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쪽을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해외 영업 직무 면접 대비 전략 살펴봤고요. 이주수 대표님께 이것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출장 아무래도 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클라이언트를 만나거나 고객 만날 때 어떻게 이미지 연출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뭐 다른 직무에서는 정장 차림을 많이 예의를 갖추라는 말씀 많이 드는데요. 네. 이게 해외를 다니다 보면 사실은 편한 옷 차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넥타이를 풀면 산소 공급이 뇌에 훨씬 많이 돼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아마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오늘 일정과 내일 일정 뭐 이런 여행 일정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요. 제가 좀 잘 하는 전략인데 하루에 한 3벌 정도의 옷을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차에.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강의할 때마다 이제 복장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강의 전에 사진 미팅에서는 제가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대합니다. 의외에 이제 수용력을 좀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CEO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받아 적는다든지 그런 자세를 취할 때는 편안한 복장을 가지만 강의장에서는 뭐 여지 없습니다. 바로 남성처럼 정장 차림에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그 해외에 이렇게 가시게 될 때도 내가 편한 복장을 가져가지만 어느 정도의 격을 갖춘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문화가 있듯이 드레스 코드가 매우 중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당에는 전혀 정장을 하지 못하거나 붉은색이나 그 블랙 정장이 아니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사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아신다든지 해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그에 맞는 복장을 여러 벌 준비해가는 센스를 좀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김정은 상무님, 해외 영업직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쌓아야 될 경험이나 또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두 가지 경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소에 오픈 마인드, 열린 생각이죠. 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많이 경험하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영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국가, 인종, 종교 그리고 문화를 가진 현지인이나 그다음에 관계자들을 접하게 됩니다. 외국어는 상당히 출중한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식 정서로 또 문화로 그 현지인들과 접한다. 그러면 뜻하지 않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것들은 이제 일상에서 오픈마인드와 다양성을 몸소 이렇게 체험하는 건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독신 여인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독신 여인을 만나야 됩니까? 또 독신 여인을 만나거나 혼자 살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고요. 그렇죠? 네, 꾸준히 독서하시고 독서. 네, 그다음에 평소 신문을 꾸준히 또 읽으시고 그다음에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많이 넓히시고 마지막으로 뭐죠? 예, 인이죠. 인터넷? 정답. 인터넷 아니죠? 네, 인터넷보다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네, 인간관계. 경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신 여인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멋져요. 평소에 실천하시면 네.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끝까지 중요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자, 해외 영업 직무 면접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아주 귀한 이야기 전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